조만간 보따리를 싸서 인천, 부천, 의정부로 쫓겨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지으면 전세 가격이 최소한 6, 8억입니다. 최소한 6, 8억. 3억이면 33평 요 아파트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남덕현입니다. 813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죠? 집값 좀 잡힐까, 전월세 좀 안정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 결론은 전혀 아닙니다. 서울에 사시고 있는 세입자분들,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조만간 보따리를 싸서 인천, 부천, 의정부로 쫓겨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의 정부 정책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요.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혹은 괜찮은 컨디션의 빌라를 가지고 계신 1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은 좋아하실 일입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이 아니고 서울 집값 올려주는 대책이거든요. 제가 오늘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13 공급 대책은 인천, 부천으로 서민들 다 쫓겨나는 정책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제가 박원순 시장을 더 앞에 뒀죠.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분의 책임이 더 커요.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책임한 리더들이 10년 동안 숨겨온 서울 전월세 폭탄이 이제 터지는 겁니다. 이분들이 10년 동안 사람들을 속이고 말로 떼어왔는데 이제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서울의 나홀로 아파트, 중저가 빌라의 전월세 폭등 정책입니다. 나홀로 아파트도 이제 전월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에 큰 호재가 되실 거예요. 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부 안대로 이 정책 공급 재개발 대책이 잘 되면 서울의 서민들은 인천이나 의정부, 부천으로 다 쫓겨나시게 될 겁니다. 부동산 투자자 하시는 분들, 이제 돈을 벌려고 요번 정책을 보면서 돈을 버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대책에 나오면 재개발 화가라고 불리는 재개발 어떤 구역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가 집값이 아파트가 될 거라서 많이 오를 거니까 지금 사면 쌉니다 하면서 빌라를 엄청나게 지금 이 10년 동안 이때만 기다렸다가 이제 빌라를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업자라고 소위 불리는 분들이죠. 정말 이 수익률을 쫓아가지고 이제 불나방처럼 달려들 텐데 부동산 투자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재개발 이런 거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전세 월세 무주택자는 마지막 내 집 마련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올해하고 내년 초 정도가 전월세 가격이 많이 상승할 테니까 제 영상 마지막에 3억대 30평대 아파트 내 집 마련 짧게 소개시켜 드릴 거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요번 813 공급대책 아파트 빌라 업자들아 세금을 깎아줄게. 돈도 빌려줄게. 공공을 위한 개발 분담금이나 기부 체납도 적게 뺏을게. 그러니까 낡은 빌라 부수고 새 아파트 새 빌라 좀 미친 듯이 지어 라는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가 세금 깎아주고요. 가격을 뭐 유리하게 해주고 대출도 많이 해주고 땅이랑 돈 안 뺏을 테니까 낡은 빌라 좀 막 부시고 빨리 좀 새 아파트 새 빌라 좀 서울에 지어가 핵심이거든요.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거 머리 아프게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이 왜 미친 짓이냐면 제가 써놨잖아요. 중산층 아파트 서민 빌라 공급이 씨가 마른 상태에서 벌이는 미친 짓. 순서가 잘못됐어요. 지금 이거 이렇게 재개발할 때가 아니거든요. 서울과 경기도 플러스 전국 지방에 지금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죠. 전국적으로 지금 빌라 공급이 얼마나 없는지 서울과 경기도 전국 지방에 아파트 빌라 공급이 역대급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서울만 제가 일단 볼게요. 2020년에서 2030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팩트 체크를 해보면 20년에 5만 호란 말이에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그랬다가 25년에 3만 7천 호까지 줄어들었는데 서울에 평균적으로 4, 5만 호는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26년이 2만 5천 호, 27년이 1만 8천 호, 28년이 1만 3천 호, 29년은 900호입니다. 또 여기 숨겨져 있는 물량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쵸? 네, 이거는 잘 아시는데 문제는 서울의 빌러 인허가 물량을 잘 모르십니다. 인허가 빌라는 금방 짓기 때문에 인허가 이후에 이제 뭐 한 6개월에서 1년, 길어야 1년 반 뒤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만 지금 서울에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 빌라 다세대 다가구 이런 서민형 주택이 씨가 말랐어요. 보시면은 인허가 물량이 3만 호, 4만 호 정도 하다가 쭉 줄어들다가 21년에 2만 8천 호 찍고 급감을 하죠. 지금 급감을 하죠. 왜냐하면 21년에 전세 사기, 빌라 전세 사기
인상기가 터졌고 금리 인상기에 PF 대출을 막 대출을 쪼이면서 빌라를 분양을 해도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낀 빌라는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이 실거주 빌라를 팔아 먹어야 되는데 집값이 하락기니까 사람들이 빌라를 안 사. 더 떨어질 줄 알고 아파트도 안 사는데 거기에 대출은 안 해주니까 사업성이 떨어져. 여기에 무슨 뭐 최저임금 오르고 등등등 뭐 원자재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빌라 인허가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4만 호였다고요. 4만 호 빌라가 17년에. 근데 지금 23년에 4만 3천 호. 이 뒤에 추정은 2천 호 내외, 3천 호 내외. 엄청나게 빌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신축 빌라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인허가가 없다는 거는 앞 공급될 물량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길 가다 보는 요런 거가 없고 이것만 있어요. 서울에 이것만 빨간색 낡은 빌라만. 네, 왜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공급이 부족하냐면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대출 규제 PF 부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숨겨온 서울의 공급 부족의 진실의 순간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말로써 아니면은 이렇게 숨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뒷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돼요. 재건축은 투기니까 하면 안 돼. 공급은 해야 되지만 공급은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내 임기 중에 만들어지지 않고 내 임기 중에 예산만 빼가니까 이제 터지는 거예요. 언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에. 이분들은 이제 상관없죠. 자기 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다 뒤집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부분 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압도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지금 서울의 공급 부족은 어려운 얘기니까 제가 나중에 별도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순서가 틀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8.13 공급 대책이 왜 인천 부천으로 다 사람들이 쫓겨나야 되냐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낡은 빌라와 낡은 아파트를 부시고 신축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전에 서울의 신축 빌라를 짓거나 경기도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규모로 미리 지어놔야 됩니다. 그 전에는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서울의 전월세가가 폭등하고 아파트 가격 갭 투자를 불러일으키면서 집값이 불안해지고 서민들이 경기도 인천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재건축에 사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재건축 이제 대치동에 있는 이런 낡은 아파트, 음마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은 집주인은 돈이 많고 세입자분들은 이제 빌라 사시는 분들보다는 적지만 여기 학군지 때문에 이제 교육 편의성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음마 아파트 같은 게 재건축되면 저가 주거지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저가 전월세 지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에 비하면 그 파괴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재개발은 빌라나 낡은 단독주택을 밀어버리는 건데 여기는 집주인들도 뭐 아주 입지 좋은 곳 아닌 이상은 서민들이고 여기 사시는 전월세 세입자분으로 정말 우리나라 서울의 주거의 최고 취약계층 쉽게 말하면 돈이 적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밀어버리면 저가 매매 저가 전월세 주택이 영원히 직접적으로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때 재개발 반대했던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서민 주거지 파괴인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재개발은 가급적이면 국가가 미친 듯이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려는 건 재개발입니다. 왜 재건축은 악마니까. 재건축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나쁜 거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때려잡아야 되고 지금 재개발을 미친 듯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이번 대책에 나온 게 강력하게 돈 빌려주고 세금 감면해주고 돈 빌려줄 테니까 낡은 빌라 부셔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은 극단적으로 아파트와 빌라가 공급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 신축 빌라가 없다고요. 지어진 게 없고 앞으로도 지어질 게 없어요. 근데 먼저 부수는 거에 미친 듯이 힘을 줘서 빨리 부셔, 빨리 부셔. 동의율 낮춰주고 돈 빌려주고 빨리 부셔 꺼져. 행정적으로 다 도와줄게. 막 시위하면 때려잡아 줄게. 막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돌려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 서민분들 여기 살고 있던 세입자분들이 갈 신축 빌라가 없어요. 3, 4억대 신축 빌라가 없다고요, 서울에. 경기도에 공공 임대주택도 없잖아요. 근데 일단 부시면 이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그럼 인근으로 조금 더 전월세가 싼 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쫓겨나기 싫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부셔버리면 전월세 가격이 미친 듯이 서민 이 빌라가 올라가게 되고 나홀로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경기도로 이분들이
밀려 나가게 되는 거.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산수론이라고 하죠. 이 정부 정책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쉽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빌라 한 채를 부수면 아파트 한 채를 올릴 거니까 빌라 집주인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집주인이 되고 빌라에 사시던 전월세 세입자는 신축 아파트에 전월세로 들어가면은 똑같은 거 아니냐? 빌라 한 채가 신축 아파트로 너네가 맨날 말하는 공급을 했으니까 숫자는 변하지 않느냐 이런 산수론을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죠. 낡은 빌라에 살던 전세입자는 전세 가격이 1, 2억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부시고 신축 아파트를 지으면 전세 가격이 최소한 6, 8억입니다. 최소한 6, 8억. 서울에 최소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가면 이 전세 가격이 8억, 10억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분들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 기존에 사시던 전세입자는. 그래서 먼저 빌라를 지금처럼 딱 부셔버리고 재개발 이주를 시작하면 수천 세대, 수만 세대를 막 해버리면 인근에 그나마 남아있는 빌라 다가구 지역으로 막 몰려간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지금 기반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러면 거가 전월세가 폭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요가 넘쳐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임대료를 못 내고 이게 전세자금 대출까지 지금 쪼이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1억, 2억 올려가지고 내가 옆에 갈라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지금 대출 쪼이고. 그러니까 정책이 하나도 안 맞아, 지금 모든 게. 그래서 이분들은 대출도 안 나오니까 비자발적으로 서울 외곽 경기도나 인천, 부천, 의정부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서울 동남 쪽은 이쪽은 경기도가 비싸서 못 가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할 거면은 재건축을 먼저 해야 돼요. 공급을 하려면 지금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감소된 상태에서 아파트고 빌라고 그래도 공급을 짜낼 거면 재건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민주당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 풀어주고 있고 지금 세금에 합리화를 하고 있잖아요. 정상화를. 차이가 뭐냐면 어차피 기존에 이 집이 부셔지는 건 같아요. 멸실이 돼가지고 전월세 압력이 생기는 건 맞는데 재건축하고 재개발, 빌라와 아파트의 차이는 음마 아파트하고 빨간벽돌 빌라의 차이는 재건축은 실거주하고 있는 집주인은 돈이 많다. 음마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기를 내부 리모델링 해가지고 주차난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 집주인은 돈이 많죠. 부자죠. 음마 아파트 몇십억 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서민이죠. 그쵸? 전월세 가격이 싸니까 아파트가 낡아서. 하지만 음마 아파트 세입자인 서민이 빨간 벽돌 빌라의 세입자보다는 전세 가격이 훨씬 높아요. 아무래도 살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서민이지만 정말 취약계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세입자는 아파트에 재건축 아파트에 사시는 세입자는. 근데 빨간 벽돌 빌라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는 집주인도 돈이 없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이제 입지가 좋은 애 빨간 벽돌 빌라들 되게 집값이 비싼 아파트 빌라들도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에 비하면 훨씬 싸고 또 그런 집주인이 아닌 경우도 많죠. 외곽에 서울 외곽에 있는 빌라들 아니면 조그만 빌라들 노후 빌라들 집주인도 돈이 재건축보다 별로 없어. 근데 문제는 빨간 벽돌 빌라에 사는 세입자분들은 정말 서민이라고요. 제일 싼 주거 형태에 사시는 거라고 쌍문동, 방학동, 뭐 서계동, 청파동 이런 데 사시는 이 전세입자분들은 정말 정말 서민이라고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쪽은 그래도 좀 부작용을 줄이면서 이렇게 흩어져서 갈 여지가 있어요. 재건축 집주인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별로 걱정할 게 없고 재건축 세입자분들은 이 전세금 가지고 조금 전세금 올려줘가지고 나홀로 아파트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이분들은 경기도나 부천으로 안 가도 되는데 재개발의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할 거면 재건축을 먼저 해야 되는데 민주당 정부는 재건축을 하기가 싫으니까 지금 이런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정부가 이거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로 서울 닥치고 공급하고 서울 빌라 밀어붙이고 멸실하면은 용산 참사 나요. 용산 참사. 8.13 서울 빌라 재개발은요. 서민들의 생존권 투쟁 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말하는 아파트 공급은 없습니다. 8.13 공급 대책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서울시 시프트 장기 전세 주택만 보시면 알겠지만 20년 동안 저렴하게 전세로 살아라라고 했더니 20년 지나니까
아니 계약이고 뭐고 나는 지금 못 살겠다. 이 돈으로 갈 데가 없다고 지금 막 난리치는데 이거를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도 해결하는 게. 근데 지금 서울에 수십만 가구의 빌라를 밀어버리고 그 돈으로 지금 나는 서울에 살 수가 없는데 어디 가라는 거냐. 서민들의 생존권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투쟁하기 시작하면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우리 용산 참사 때 봤잖아요. 불가능하다. 옳지도 않고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71년도에 있었던 성남 대단지 사태, 우리 상계동 중계동 올림픽으로 유명한 상계동 중계동 우리 재개발 사태, 목동 화곡동에 있었던 재개발 사태, 이런 거를 되풀이하면 안 돼요.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됐잖아요.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서민과 진보를 외쳤던 분들이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임기 중에 나는 과실만 따먹고 싶고 다음 대통령은 상관없고 장기적인 이 플랜을 못 보는 사람들 때문에, 무책임한 리더들 때문에. 그래서 8.13 공급 대책은 진행될 수가 없다. 만약에 이 모든 거를 정부가 어떻게든 뭐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때려잡고 정말 사람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올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대체 주거지가 넉넉한 상태에서 하면은 정부가 말하는 대로 이 전월세 대란도 세입자 이탈도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없잖아요. 경기도에 공공임대주택 안 만들어 놨잖아요. 수십만 세대. 그다음에 서울에 신축 빌라 안 만들어 놨잖아요. 이 상태에서 정부가 이거 막 밀어붙여. 막 사람들이 막 반발하든 말든 다 때려잡고 밀어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월세 대란과 임대료가 폭등하고요. 경기도로 인천으로 밀려날 사람은 밀려나가고 서울에 남는 사람들은 나홀로 아파트하고 신축 빌라 전세가가 이렇게 뛰어버리면 갭 투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전세 사시는 분도 야 5천만 원 1억 빌려가지고 내가 집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청년들도 이렇게 오르는 거 보니까 정부에서 4억짜리 빌라 돈 빌려줄 때 사야겠다 하고 미친 듯이 사면서 저가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른다고요. 그럼 그 위에 중저가 아파트들, 중가 아파트들이 또 밀려 올라가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다 해봤던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들 다 해봤던 거예요. 소규모로 해봤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정부는 대규모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짓인 겁니다. 네, 요거를 제가 여러분 시각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 진보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8.13 공급 대책을 하고 종부세 제한, 양도세 제한, 대출 제한, 뭐 세금 올리고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하면서 뭐 비거주 1주택자 때려잡고 이런 거 하면은 이 집값이, 이 매매가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온 집값이 이렇게 좀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이 전세가가 진짜 이 거주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매매가가 지금 전세가율 50% 이상 벌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거품이다. 이걸 거품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매매가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8.13 공급 대책을 밀어붙이면 매매가는 운 좋게 진짜 미국 금리 인상이 터지거나 뭐 세계 글로벌 이슈 때문에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돼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이런 게 합쳐져서 매매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더라도 전세가가 폭등한단 말이에요. 전세가가. 그럼 또 갭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때 해봤잖아요. 이때 해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말에 문재인 대통령 초에 이 미친 갭 투자를 해봤잖아요. 갭 투자가 어떻게 집값 밀어 올리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세가를 밀어 올리지 않으려면 충분한 공급을 하거나 서울 경기도에 몰려오는 수요를 지방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서울에 몰려오는 수요를 지방으로 보내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수도 이전하거나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했었는데 그걸 실패했잖아요. 그게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젠 관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공급이라는 관리책밖에 없어. 근데 공급은 하기가 싫은 거야, 민주당 정부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요. 이거를 지금이라도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순리대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순리대로 풀어 나간 건 정치적으로 표가 떨어지는 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엔 공급이 안 돼. 다음 사람 좋은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프지만. 여러분, 제가 2020년 문재인 대통령 때 파리쿡에 이런 글을 썼어요. 서울 반지하 빌라라도 구매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2020년이에요, 2020년. 여러분, 6년 전에. 서울 강북의 도심권, 종로, 성북구에 정말 낡았고 이런 곳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언덕에 꼬불꼬불 길도 엉망이고 낡은 점퍼에 소주병을 한 손에 들고 다니는 어른들이 보이고 마을 버스가 위태롭게 이렇게 그 언덕길을 올라가고 그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 옆을 지나가는 그런 빌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빨간 벽돌 빌라. 이런 빌라들이 전세가가 폭등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재개발 시대를 곧 맞을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실 테니까 주거 안정 및 자산 형성을 위해서 반지하 빌라라도 구매를 고려하셔야 됩니다라고 2020년에 제가 글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이 사태를 제가 예견을 했던 거예요. 아, 대한민국 정치인들 답이 없다.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 이때 5천만 원, 1억으로 전세 사시던 분들 제 말 듣고 2억, 한 1억 정도 대출 받아서 2억으로 이 빨간벽돌 빌라 사신 분들은 대재개발 시대가 왔을 때 정말 로또 맞아가지고 새 아파트 받으실 수 있고, 투기꾼들 몰려와가지고 내가 2억에 산 빌라 8억, 10억에 지금 파시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 최소한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 제 책에 썼던 중림동 398 지역 빌라 가격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 빌라가 얼마나 올랐나 10년 사이에. 프리미엄이 막 8억이 붙어 있어요, 지금. 2억짜리 빌라가 10억에 팔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썼던 거예요. 자, 이제 무주택자분들, 서울의 서민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이제 공포는 다 느꼈잖아요. 제가 3년 전부터 이런저런 아파트들 추천해 왔고, 1년 전부터는 동탄 아파트 정말 좋다고 제가 목이 터져라 영상마다 말을 했잖아요. 근데 동탄 지금 꽤 올랐어요. 그쵸? 1년 사이에 동탄 많이 올랐어요. 지금 파주 운정역에 있는 교화마을, 파주 운정역에서 걸어서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거든요. 여기에 GTX 운정 동문 디이스트라는 2005년식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33평을 3억이면 살 수 있어요. 3억이면. 서울이나 경기도의 빨간벽돌 빌라에 전세 사시는 분들이 1억에서 2억 정도 사신단 말이에요, 보통. 정부를 절대 믿지 마시고,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을 믿지 마시고, 여기에 디임돌 대출 받아서 3억이면 33평, 지금 빨간벽돌 빌라 맨날 물 새고 바퀴벌레 나오고 이 안 좋은 환경, 주거 환경에서 넓은 33평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이쪽으로 가세요. 여기 지금 매수하시면 주거 안정도 되시고, 다른 뭐 비싼 아파트보다 아주 큰 돈은 버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 7, 8년 내로 요 3억짜리 아파트가 못해도 6억은 될 것 같아요. 많이 가면 9억. 그러니까 요 아파트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무주택자분들은 전월세 폭등 오니까 빨리 내 집 마련하셔야 되고요. 동탄, 파주운정 GX역 인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이쪽 아파트 지금 빨리 내 집 마련하시고, 다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정부 정책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SNS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3, 4년 전부터 똑같은 말만 해오고 있어요. 제가 고래동부 강의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3년 전에 앞으로 10년 동안 서울 수도권 부동산 투자자는 돈 버는 건 확정이다. 리스크 관리만 하면 된다. 내가 내 체력에 맞게 다주택자를 할 거냐, 1주택자를 할 거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할 거냐, 이거의 선택만 남은 거지. 리스크 관리만 남은 거지. 10년 동안 보유하면 이 공급 부족과 대재개발 재건축 시대 때문에 우리가 큰 돈 버는 건 확정이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리스크 관리만 하세요. 금리 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하락기가 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글로벌 경제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니까, 뭐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을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아니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뭐 금리 인하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다음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 이재명 정부의 세금 합리화를 견딜 체력이 있으면 다주택자 유지하시고, 내가 좀 약하다 그럼 하나 파시고, 그 정도까지도 안 돼도 내 영끌했다 그러면 한 채만 남기고 파시고. 지금 팔아도 많이 올랐잖아요. 견디기만 하면 앞으로 4년 뒤에, 6년 뒤에, 8년 뒤에 큰 수익은 확정적이다. 부동산 투자자한테 지금 다주택자, 1주택자한테 무서운 거는 정부 정책,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아니고 AI하고 RWA라고요. 제가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813 공급 대책,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파트를 짓고 집값이나 전월세를 낮추는 그런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순리대로 해야 돼요.
먼저 공급 부족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급을 서울 수도권을 할 것인가를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간이 1년, 2년 걸리더라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 저 같은 유튜버나 대통령, 뭐 김윤도 국토부 장관, 기재부 관료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밀실에서 수덕거리는 이런 수준 낮은 대책이 아니고 진짜로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님이라든가 지금 주택도시공사 사장하시는 김윤환 교수님 이런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박사 출신 경제사학과 나온 사람들 말고 박사까지 나오신 분들, 도시공학을 박사까지 나오신 분들 이런 진짜 전문가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했던 그런 위원회를 꾸려서 야,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는데 대체주택을 안 만들어 놨잖아. 그럼 국가 예산을 몇백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경기도 어디에다가 공공임대주택 미친 듯이 때려 진짜 지금부터 5년 동안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과 수도권을 순차적으로 요렇게 하자. 그래야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한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안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안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임기 때는 욕만 디립다 먹고 돈만 쓰고 나 지금 뭐그 25만 원씩 나눠주고 싶은데 거기다 예산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임대주택 짓고 멸실하면은 내 임기 중엔 아파트 줄어드니까 집값 전세값 올라서 욕은 내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다음 대통령 좋은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지지자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하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치고 다음 민주당이 정권을 잡느냐가 중요하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어요? 박원순 시장도 정말 이 공급의 역적 중에 하나인데 그분마저도 못 참고서 용산 마스터 플랜 용산 재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뭐 했어요? 집값 잡아야 되는데 지금 너가 무슨 짓이냐고 뚫겨 패가지고 그것도 못 하겠잖아요. 그래 놓고서 지금 용산에 공원에 무슨 임대주택 짓는다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10년 전의 업보가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해도 어차피 안 되거든요. 다 두들겨 맞고 정말 목 턱 밑에 칼이 들어오고 전월세 폭등하고 매매가 폭등하는 걸로 국민들이 이제 야 진짜 이제는 답이 없구나. 민주당 정부의 식으로는 정말 답이 없구나를 느껴야 요거 해결이 되거든요. 그 해결이 되려면 앞으로 5년 이상은 필요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각자 도생을 위해서 무주택자분들 빨리 내 집 마련하시고 다주택자분들은 리스크 관리해서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서울과 경기도에 아까 보여드렸던 파주 운정 GTX역 인근의 아파트 제가 그거 특집으로 제대로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3억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하고 여기도 집값 오른다. 그다음 서울 주택은 가능하다. 단 이런 아파트들의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내 집 마련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서울의 전세입자분인데 지금 정부 정책 때문에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 제 다음 영상 꼭 지켜봐 주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